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20일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진격하면서 시가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차 협상 중 일시 휴회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그리고 남부 항구 도시 등 여러 곳을 향해서 지금 그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자, 밤새 전황이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이 그동안은 러시아군의 수도 키이우 진입을 막아냈지만 이제는 방어선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탄이 키이우의 한 아파트에 떨어져서 민간인 2명이 숨졌는데요. 조만간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14일째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현지 시간 14일 이곳에서 처음으로 민간인 대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차량 160대가량이 마리우폴을 떠나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베르디안스크라는 곳으로 향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베르디안스크를 통과를 해서 자포리자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마리우폴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다른 남부 도시 2곳, 멜리토폴과 헤르손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취재 중이던 언론인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직 뉴욕타임스 영상 기자가 숨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키이우 외곽에서 영국 출신의 폭스뉴스 소속 기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잔 스콧 폭스뉴스 CEO는 현재 이 기자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취재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현장 상황을 판단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피해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네. 협상이 마무리되지를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는 4차 협상을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사이 시작됐다가 일시 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약 2시간가량 진행되다가 서로 이견이 드러나면서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일단은 중단하고 하루 뒤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주요 외신들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 폭스뉴스 홈페이지 일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머릿 기사 제목은 냉전 수준의 긴장 고조 속 유엔이 세계의 핵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다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변해버린 민간인 거주 지역 사진을 게시를 하면서 영어로 bone chil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 자막을 썼는데 보통 이 단어가 이제 보통 뭐 뼈까지 시리는 추위, 매서운 추위 아니면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기 때문에 매우 강한 어감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또 영국 공영방송 BBC는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경고를 보내다라는 제목을 밤사이 한동안 헤드라인으로 내보냈고요. 밤사이 로마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을 거론한 건데 BBC 상해 특파원은 만약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는 구도가 더 굳혀진다면은 이번 전쟁에는 더 중대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끝으로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헤드라인을 보니까 러시아가 키이우에 공격을 퍼붓다. 오늘의 협상 종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일정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연설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각 16일 오전 9시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화상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일 300명가량의 미 상하원 의원들과 화상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개전 이후 미국 의회를 상대로 연설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러시아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거듭 다지는 동시에 외교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서방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미국 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직접 방문하는 게 좋을지 백악관이 현재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시점을 향후 수주 내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빨라도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지가 어디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이 유력해 보입니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리는 구체적인 날짜도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4일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유럽의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직접 방문한다면 나토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그리고 방어 약속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가 되는 것이어서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